내 이름은 윤정입니다. 올해 64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마을에는 오래된 간이역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타지 않는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 매년 11월 마지막 날 새벽. 나는 그 역에 갑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약속한 것도 아닌데 내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본능처럼 그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발길이 향합니다. 그곳에 가면 늘 같은 자리에 그 사람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아니면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태준이었습니다. 22의 가을, 우리는 처음 그 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20살이었습니다. 도시로 나가 대학을 다니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마을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역 앞 구멍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태준은 매일 아침 첫 차를 타고 이웃 도시로 학교에 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검은 코트에 해진 가방을 메고 언제나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를 본 건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첫 차가 오기 10분 전이었습니다. 그는 플랫폼 끝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고 그의 목도리가 펄럭였습니다. 추우시죠? 가게에 들어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시지 그래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시간에 공기가 좋아서요.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왔고 저는 매일 그를 기다렸습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면 그는 창가에 손을 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짓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혹시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제 서툰 글이지만요.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쓰인 짧지만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윤정 씨, 매일 아침 당신을 보면 하루가 기대됩니다. 당신의 미소가 제게는 아침 햇살 같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살 처녀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저도 답장을 썼습니다. 서툴고 부끄러웠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태준 씨, 저도 매일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당신이 무사히 다녀오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역 대합실 한쪽 벤치 밑에 작은 상자를 숨겨두고 그곳을 우리만의 우편함으로 삼았습니다. 기억 속에는 늘 종이와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글씨체, 그의 생각, 그의 꿈. 모든 것이 그 편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태준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단풍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지고 첫눈이 내릴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하얗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준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날씨가 나빠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함을 확인했습니다. 새 편지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역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윤정아, 너 혹시 그 청년, 매일 첫 차 타던 학생 알지? 네, 알아요.
무슨 일이에요? 역장님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이웃마을 고갯길에서 기차가 탈선했어. 눈 때문에 레일이 얼었나 봐. 그 청년이 그 기차에 타고 있었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어제도 편지를 남겨뒀는데 저는 비틀거리며 편지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윤정 씨, 오늘 첫눈이 내렸네요. 윤정 씨는 눈을 좋아한다고 했죠. 저도 눈이 좋습니다. 하얀 눈이 내릴 때면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면 함께 눈 속을 걸어요. 약속해요. 그것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랫동안 그 역을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내릴 때면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졌으니까요. 부모님의 권유로 2년 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늘 그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제 머리에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58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었을 무렵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태준이 그 역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22의 모습 그대로 검은 코트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 여전히 눈을 좋아하시나요? 꿈속에서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깨어났을 때 제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문득 그 역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해 11월 마지막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벤치, 얼룩진 플랫폼, 그리고 첫 차가 오기 전의 고요함. 40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추운데 왜 나왔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 시절 모습 그대로. 검은 코트의 얇은 목도리, 눈이 내리는 가운데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윤정 씨.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기차 소리도 바람도 심지어 내 숨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늙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22의 얼굴, 22의 미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줄은. 태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저는 당신이 오길 기다렸어요. 아주 오랫동안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태준 씨, 정말 당신인가요? 네, 저예요. 변하지 않았죠? 저는 그날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 차가 도착할 시간이 되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봬요, 윤정 씨. 언제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내년 이맘때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눈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매년 같은 날, 같은 새벽에 그는 그 역에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자리,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미소로. 그리고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추운데 왜 나왔어요? 그 말이 마치 시간을 이어주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늙어갔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22의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정 씨, 그 역엔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마다 혼자 중얼거리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의 목소리와 눈빛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환상이든 꿈이든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올해도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 역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내린 플랫폼, 하얀 김이 입술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제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많이 굽었습니다. 걷는 것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켰습니다. 첫 차가 오기 1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발소리였습니다. 윤정 씨, 여전히 추운데 또 나왔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나도 모르게 오게 돼요. 이제는 습관이 됐나 봐요. 태준이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가까이. 그의 존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몸 조심하셔야 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만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그때 태준의 손끝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듯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끝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를 다시 볼 수 없으리란 걸. 태준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갈 것 같아요. 태준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알아요. 느껴져요. 미안해요.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아니에요. 윤정 씨는 충분히 오래 와줬어요. 고마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태준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물론이죠. 다음에는 같은 곳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제가 기다릴게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윤정 씨.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닿을 듯 말 듯 따뜻한 느낌만 남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눈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눈발 사이로 기차 불빛이 번졌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경적이 울렸습니다. 저는 플랫폼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발밑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기차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허리의 통증도 무릎의 아픔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득 뒤돌아봤습니다. 벤치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만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제 발자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같이 가요.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쳤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플랫폼을 지나 빛이 비치는 곳으로. 그날 이후 그 역에는 더 이상 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녀가 한 번 찾아왔다가 텅 빈 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 몸은 역 벤치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를 띤 채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추운 새벽에 나가시면 안 되는데. 안타깝네요. 하지만 손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했다는 것을. 그 마지막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이따금 말합니다. 매년 첫눈 내리는 새벽 간이역 플랫폼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고. 젊은 남자와 여자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다고. 누군가는 그것을 기억이라 부릅니다. 누군가는 환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인연. 그것은 여전히 그날 같은 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와 태주는 이제 함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차를 기다리며 눈 내리는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요. 영원히 그날 같은 역에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